남들이 보기에는 그림처럼 완벽한 인생이었지만 앞으로 나아갈 때가 됐어. 사표를 제출하죠. 돈을 쓰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만지지도 않죠. 나와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동일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루 게릭병 진단을 받게 되죠. 기적이 일어날 여지를 꼭 남겨두세요. 바로 다정하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가 읽어봤어. 박언니 팟캐스트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선물 같은 책이다. 바꿔서 좀 얘기를 해보면 누구에게라도 선물하고 싶은 책이다. 책 선물이 정말 어려워요. 책이라고 하는 게 결국 저자와 독자의 생각이 만나야 감동이든 통찰이든 지적 카타르시스든 올 수 있는 건데, 이 책을 선물할 상대방의 생각을 정확히 알기 어렵잖아요. 쉬운 책을 선물하면 무시하는 것 같고, 너무 어려운 책을 선물하면 부담만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정말로 누구에게라도 선물할 수 있는 책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책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에 접근해요.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의 가장 깊은 내면을 어떻게 들여다볼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해주죠. 또 삶과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설교가 아니에요. 저자는 그저 자신이 맞닥뜨린 질문들에 최선을 다해서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삶을 살죠. 사회적 성취, 인간적인 욕구, 삶과 죽음에 대한 집착마저도 아주 자연스럽게 내려놔요. 어떤 부분도 억지스럽거나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꾹꾹 눌러놨었던 어떤 진리들에 다가가게 됩니다. 저는 제가 이 책을 딱딱한 책상 위에서 읽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한적한 숲속에서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나뭇잎들이 부딪히는 소리 같은 것들을 들으면서 음미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여러분을 한번 그렇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책을 보여드립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는 순간순간에 정말 많은 전율을 느꼈는데, 제목을 읽으면서도 그 전율이 다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비온 나티코 린데블라드, 스웨덴의 불교 승려였던 분입니다. 나티코가 승명으로 지혜롭게 성장하는 자란 뜻이죠. 스웨덴 원서를 보시면 이분 얼굴이 책 표지로 돼 있어요. 이 얼굴만 봐도 뭔가 따뜻하고 지혜로운 기운이 느껴지죠. 한국 출판사는 표지로 쿠바 출신의 화가 토마스 산체스의 그림을 선택을 했습니다. 책 중간중간에 삽화로도 산체스의 그림을 넣었는데, 거대한 자연 속에서 아주 작은 인간이 명상하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국 책의 부제, 숲속 현자가 전하는 마지막 인생 수업. 저자가 불치의 병, 루 게릭병 진단, 일종의 시한부 선고를 받고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쓴 자전적 에세이입니다. 스웨덴에서 2020년에 출판이 됐고요. 저자는 올해 1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웨덴 전역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고 하죠. 우선 이분의 삶에 대해 한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겠고요. 책에서 전하는 핵심적인 삶의 다른 지혜들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분이 말하는 죽음을 맞는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책 내용도 잠시 읽어드리겠고요. 순간의 지성. 저자 삶의 결정적 순간들은 자기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데서 왔습니다. 저자가 수행을 통해 그 깨달음에 이르기 전에도
순간의 지성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8살 때 할머니 집에서 어느 새벽에 혼자서 창문을 통해 아침 햇살을 바라보는데 모든 소음이 순식간에 가라앉고 시간도 숨 쉬는 것도 멈추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죠. 저자는 그 순간 온 세상이 집에 온 걸 환영해 라고 속삭이는 듯 했고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여기에 온전히 존재하고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 순간의 지성은 저자가 단 26살의 나이에 다국적 기업의 역대 최연소 재무 최고 책임자 자리를 앞두고 있던 어느 일요일에 찾아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림처럼 완벽한 인생이었지만 자신은 실제로 전혀 재무 관리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에 삶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던 어느 일요일. 어떻게 하면 이 불안과 걱정, 허탈감과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자신이 읽던 책의 한 구절을 떠올리며 갑자기 명상을 하게 됩니다. 조용히 호흡에 집중하려고 애쓰던 그 순간 잠시나마 가슴을 짓누르던 압박이 살짝 느슨해졌다고 느끼던 그 순간 그저 존재한다는 느낌에 다가서는 듯했던 그 순간 불쑥 자기 안의 고요한 공간에서 어떤 생각이 튀어나왔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때가 됐어. 그는 5초도 되지 않아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사표를 제출하죠. 저자가 그렇게 잘 나가던 모든 것을 내버리고 대단한 걸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르바이트하고 자원봉사하고 그러다가 여행을 가고 그러다 열렬한 사랑에 빠지고 그러다가 시련을 당하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누구에게든 도움을 청해야겠다 생각하면서 4주짜리 명상 프로그램에 등록을 한 게 불교에 입문하는 계기가 됩니다. 태국에 있는 국제 숲속 사원, 영어를 사용해서 세계 각국에서 온 승려들이 수행을 할 수 있는 곳인데요. 거기서 7년 동안 숲속 승려의 삶을 삽니다. 이 숲속 승려의 삶이라는 게 계율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오로지 수행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돈을 쓰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만지지도 않죠.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어떤 성적인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나무 위에 지어진 허름한 오두막에서 자는 등 아주 건박한 생활을 해야 하죠. 그 7년의 마지막 해 밀림에서 혼자 은자로 지냅니다. 숲속 승려는 한 달에 2번 삭발을 하는데 초승달이 뜰 때, 보름달이 뜰 때죠. 조그만 거울을 앞에 놓고 혼자 머리를 깎다가 보름 만에 자신의 얼굴을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참 이상하군. 내 얼굴이 원래보다 훨씬 아름답게 느껴지는 걸. 노력했던 그 결과가 자신의 얼굴에서 느껴졌던 거예요. 그날 하루 한 끼 아침 공양을 마치고 계곡물에 시원하게 몸을 담그고 물고기들에게 피부 각질을 뜯기던 그 순간 저자는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다라고 회고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인생 3번째 순간의 지성이 찾아오죠. 유럽으로 돌아갈 때가 됐어. 영국과 스위스 사원에서 10년간 더 숲속 승려 생활을 합니다. 승려로서 지극히 안온한 너무나도 편안한 경지에 이르죠.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스위스 사원의 방에서 차를 마시고 명상 수행을 하던 그 순간 깊이 있고 현명하고 통찰력 있는 내면의 목소리가 말을 겁니다. 앞으로 나아갈 때가 됐어. 그 6개월 뒤에 그는 승복을 벗고 고향 스웨덴으로 돌아갑니다. 순간의 지성, 어쩌면 우리에게도 찾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늘과 물을 보면서 멍 때리던 어느 땐가 저에게도 찾아왔던 것 같아요. 회사를 그만둘 때가 됐어. 저는 그만두지 않았죠.
그 순간의 지성이 찾아온 그 순간의 종류가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나 힘들 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자는 세속적 기준에서 최고의 성공 가도를 달릴 때, 승려로서 완성된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수행의 삶조차도 편안한 경지에 이르렀을 때 그 순간의 지성의 내면의 목소리, 앞으로 나아갈 때가 됐어. 그 소리를 진지하게 듣고 따랐죠. 그게 이분의 삶을 다르게 만든 것 같아요. 아마 승려를 그만둔 그 결정 이후의 약 2년의 시간이 이분의 삶에서 가장 힘든 나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돈을 만지지조차 않고 살았던 승려가 세속으로 나와서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삶을 이대로 끝내야 하나 할 정도의 우울증에 빠집니다. Nästan ingen av mina vänner orkar ringa längre för jag svarar aldrig eller är så kort eller vill aldrig hänga med dem. Jag orkar inte prata med dem för jag är rädd att smitta. För jag är så jävla deppig och mörk liksom. Jag hade inte använt pengar på 16 år och kommer hem till ett samhälle som är väldigt fokuserat på pengar. 그런데 그때 영원히 이 절망적 상태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그때 이분을 다시 세상으로 나오도록 이끈 것은 그분이 17년 동안 수행한 그 결과, 삶의 다른 지혜들이었습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다 믿지 않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여지를 남겨두세요. 떠오르는 생각을 다 믿지 않습니다. 저자가 실현을 당하고 한 달짜리 명상 수련 과정에 등록을 하잖아요. 그런데 나흘 만에 뛰쳐나와요. 나무 판때기 잠이나 새벽 기상, 침묵하기, 형편없는 음식 다 견딜만 했는데 가장 괴로웠던 것은 막상 명상을 시작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온갖 생각들을 떨칠 수가 없다는 것이었죠. 쉼없이 떠들고 울먹이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불평하는 그 나의 생각들과 홀로 마주하는 것, 그걸 참을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죠.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내 본 모습을 편하게 대하고 나 자신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어떻게? 명상 수행을 통해서 얻은 첫 번째 지혜는 나와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동일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 생각이 어떤 양상을 취할지도 통제하지 못하죠. 다만 어떤 생각은 오래 품으며 고취할 수 있고 어떤 생각에는 최대한 작은 공간만 내줄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불쑥 떠오르는 생각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믿을지 말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태국 숲속 사원은 매년 2월이면 미얀마 고지대 사원으로 옮겨서 수행을 하는데 어느 날 그 사원 승려들이 거대한 청동 불상을 산 정상까지 옮기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미얀마인들, 태국 승려들은 그 불상을 같이 들기 위해서 달려드는데 이 서양인 승려들은 기겁을 하면서 멀찍이 서서 그 불상을 좀 더 효율적으로 더 빨리 옮길 이른바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제안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주지 스님이 말하죠. 나티코, 이 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네. 이 일을 끝내고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 그 점이 중요하다네. 우리는 확신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하죠. 절대 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없어. 왜냐? 그게 옳으니까. 그런데 과연 옳다는 게 핵심일까요?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만 매달리면 어떤 경험과 배움도 스며들지 못한다. 자신의 신념과 확신에 의해 다른 사람의 말을 평가하고 검토하기만 하고 자기 세계관에 맞는 관점만 인정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전혀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직감을 현실이라고 믿습니다. 주변에서 벌어지는 온갖 사건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다 간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이 옳은지 그른지,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믿죠. 삶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계획한 방식대로 마땅히 흘러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좀처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막연한 관념과 의지대로 삶이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지 않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극히 무지하다는 것을 이해할 때 지혜가 싹 틉니다. 기적이 일어날 여지를 남겨두세요. 나티코가 영국 사원에서 7년을 수행하는데 아자안이라는 스승 직함도 받아서 주말 도업도 이끌어야 되고 점점 책임지는 일이 많아지면서 행정 업무가 늘어나게 되죠. 자신이 벗어나고자 했던 재무 책임자로 다시 돌아간 것 같은 상태에서 나티코는 모든 상황을 빈틈없이 통제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한 비고니 스님이 말하죠. 나티코, 기적이 일어날 여지를 꼭 남겨두세요. 모든 것을 예측하고 통제하고 지시하려 하는 것은 헛된 시도다. 왜냐하면 삶은 절대 그렇게 흘러가지 않으니까. 좀 더 삶을 믿고 맡겨야 한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기적을 받아들일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로 불확실성에 직면할 용기를 내는 거죠. 계획을 세우는 것과 계획이 반드시 결실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영적 성장의 결정적 도약은 불확실성에 직면할 용기를 내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무지를 편견으로 가리지 않을 때, 우리 마음대로 앞일을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참아낼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가장 현명해집니다. 삶이 불확실해질 때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고 앞날을 모를 때도 내면의 평화를 지킬 수 있게 해줍니다. 자신이 알고 있다는 믿음과 미래에 덜 집착하고 삶이 실제로 벌어지는 유일한 장소인 지금 여기에 더 마음을 여는 과정입니다. 불확실성에 직면할 용기, 어떻게 하면 그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일이겠죠. 하지만 저자는 우리가 지금 당장 이것을 시작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먼저 주먹을 세게 쥐었다가 힘을 빼고 활짝 펴니다. 꽉, 스르르. 이렇게 꽉 쥐고 살지 말고 좀 덜 세게 쥐고 스르르 활짝 편 상태로 살아가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아름다운 사람의 마지막 날들로 가보겠습니다. 나티코는 이런 수행의 지혜들에 의해서 삶의 가장 암울했던 날들을 버텨냅니다. 그리고 마치 기적과 같은 날들을 맞이하게 되죠. 명상 수련 과정을 열었는데 스웨덴어로 명상 수련을 진행할 강사에 대한 수요가 폭발을 하면서 기업, 정부 기관, TV, 라디오, 인터넷 등에서 사람들에게 명상을 가르치고 강연을 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엘리사베트를 만나서 결혼도 합니다. 암울하던 시절에 세상에 이바지할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이 두 팔 벌려서 자신을 환영하는 것 같았다. 전율이 일기하는 롤러코스터에서 막 내려온 후처럼 신나고 짜릿했다. 정말 끝내주는 기분이다. 그러나 순조로울 것 같던 그 궤도에 흠집이 생깁니다. 2018년 9월 루게릭병 진단을 받게 되죠. 이 루게릭병은 근육이 위축이 되면서 서서히 약화돼서 결국은 호흡근 마비로 숨을 거두게 되는 불치의 병이죠.
이 병은 원인과 치료법을 알 수 없지만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 수 있는 병이잖아요. 만약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계속 생각을 한다면 마지막 날들을 제대로 살아가기 어렵겠죠. 승려로서 얻은 삶의 지혜들은 바로 그 상황에서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앞일을 미리 걱정하지 않고 떠오르는 생각을 다 믿지 않는 법. 나티콘은 죽는 날까지 진정으로 살아있기로 했습니다. 나티콘은 루게릭병 진단을 받은 그 다음에 스스로 일생의 가장 큰 도전이라고 불렀던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스웨덴 전국 순회 강연, 자유를 찾는 열쇠라는 제목이 붙은 이 투어는 40여 개 도시 2만여 명의 사람들과 만나면서 성공리에 치러졌습니다. 나티콘은 어떻게 이렇게 용기 있게 마지막 날들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첫 번째 주지 스님의 일화를 전합니다. 10수년 만에 집에 가서 가족과 친지들을 만났죠. 한밤중에 사촌이 위스키를 권합니다. 스님은 숲속 승려는 술을 마시지 않아. 사촌이 말하죠. 여긴 집이잖아. 누가 알겠어. 내가 알겠지. 자신에게 윤리란 그런 것이다. 등을 꼿꼿이 세우고 도덕의 나침반을 놓지 않은 채 살아가고 싶은 것은 남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도 낡은 종교적 지침 때문에도 구름 위에서 은발노인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도 아니다. 제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자기 자신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과 기억은 우리가 앉아있는 목욕물과도 같습니다. 그 깨끗함은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삶은 어느 날 갑자기 끝날 겁니다. 그 삶을 어떻게 선택하고 살아왔는지가 더욱 중요해지는 순간입니다. 세상은 세상 그 자체의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지요. 세상은 우리의 모습으로서 존재합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보고 싶은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나티콘은 그렇게 살았기에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이 죽음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몹시 거슬리는 한마디를 당부합니다.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가 삶을 당연히 여기지 않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랑하는 이들 곁에 영원히 머물 수 없음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온몸으로 이해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더는 이만하면 됐다고 믿으며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모든 사람과 반드시 이별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확실하며 그 외 나머지는 다 추측이고 가능성입니다. 그 진실이 우리 존재의 일부가 되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삶 자체에 다가갈 유일한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다정하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티콘은 2022년 1월 17일 한낮 주어지는 음료를 한 잔 마시고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이.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죠? 언니가 읽어봤어. 구독 잊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